배분하는 게 업무지 내려가지고 기분 나빠서 때리는 게 업무가 아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스코어 팩터에 해당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해할 내용들이고, 주로 이제 시간도 관련되어 있죠. 이 권한 행사에 이제 시간도 이제 중요하죠. 만 6시라든지 뭐 이런 권한에 있는 경우가 이제 뭐 이런 것은 이제 뭐죠? 그 재해 보상과 관련된 내용일 수 있죠. 또 스페이스 리밋 같은 경우 한마디로 뭐 6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이 엉뚱하게 10시에 길 가다가 뭐 그죠? 뭐 어떤 뭐 산업재해가 났다고 할 수는 없죠. 뭐 주로 이제 회사의 공식적인 어떤 업무 안에서 발생되는 거겠죠. 그리고 스페이스도 뭐 회사 거의 회사 아니죠. 뭐 결국 뭐 택배사라 그러면 택배는 이제 자기가 가는 길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A라는에서 B라는 어떤 지역으로 일단 가는 게 원칙인데,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뭘까요? 엉뚱하게 뭘까요? 자, 여기서 뭐 어떤 뭐 금강산 구경하자 하고 여기서 또 갔다가 일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건 뭘까요? 뒷두가 되죠. 뒷두. 한번 뒷두. 이건 이제 이렇게 요 정도 간다 그러면 플로렉인데 이건 뒷두죠. 우리 민법상에, 우리가 불법 행위법상에 요건 용납되지만 요건 용납될 수 없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스페이스 리밋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결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부분적이든 전체가 뭐 주인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한 행위다 라고 보게 되면 뭘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술집 주인이 뭐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량배가 주인 술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몽둥이로 그죠? 한번 때려서 쫓아냈다. 그럼 뭘까요? 술집, 그죠? 그 술집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그 자체로 전체적으로나 어떤 부분적으로도 모티베이트한 거죠.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업소가 운영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이 뭐 시간과 장소나 그 목적을 테스트를 하는 경우에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뭘까요? 전반적으로 주인이 책임지는 것을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소소하게 혼자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차제 빨리 이제 여러분들 룰을 전체 이번 학기는 다 공부하실 거예요. 전체 공부할 테니까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깨끗하게 그죠? 완벽하게 해서 모든 룰들을 기억하고 또 이 기억력을 기반으로 해서 에세이를 푸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고용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그 행위 자체는 당연하게 관계가 없는 거니까 결국은 회사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회사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마디로 여기에 해당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용, 그죠? 고용 외에 어떤 밖에 있는 경우를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회사의 어떤 너는 이런 일을 이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 외의 일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또 회사가 책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뭘까요? 당연하게 고용주가 그 행위를 하도록 의도하는 경우라든지, 또 사실상 회사원들을 하여금 교육을 안 시키는 경우 있죠. 한마디로 어떤 트레이닝이나 슈퍼바이징이나 컨트롤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과실이 있는 경우 혹은 중과실이 있는 경우, 그죠? 렉클리스니까 미필적 고의니까 뭐 그래도 좋고 뭐 말고 하는 거죠. 뭐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소위 그 예를 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주나 속도 위반 그런 경력이 많은 사람을 회사에 백그라운드 체킹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고용했는데 이 사람이 회사에 들어와서 사고 낸 경우는 뭘까요? 여기에 해당되겠죠. 고용주가 책임져야 돼. 왜 사람은 관습적으로 뭐 사고 내고 교통 위반하고 사람 패는 게 일이라 그러면 뭘까요? 당연하게 이런 사람을 우리가 교육을 시키든지 또 관리를 하든지 또 그죠? 이런 부분에서 과실이 있는 거로 보는 거죠. 또 셀렉션 하는데 이 사람을 고용하는데 그죠? 문제가 생깁니다. 또 이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도급 관계에서 하도급을 우리가 못하는 경우 있죠. 하청을 못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결국은 원청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경우. 또 제3자가 진실을 믿고 선의로 그죠? 표현될 에이전트가 있다고 보는 경우. 이런 경우도 결국은 아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다 이제 회사가 혹은 프린시팔이 책임져야 된다. 뭐 여기 따져보면 이제 뭐 소소하게 뭐 에이전트가 뭐 과실이 있고 뭐 또 악의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건 변론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또 이거까지 또 다 이거 뭐 추적해가지고 하다 보게 되면 결국 시험을 망친 사람이 많은데 그냥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험 보기 전에는 이렇게 하나 따져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반대로 에이전트에도 책임이 있는데 왜 회사만 책임이 있지? 프린시팔만 책임이 있지? 그렇게 그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건 내재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복잡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뭘까요? 당연하게 그 범위 밖에 있는 거죠. 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명시적으로 권한을 준 경우 또 그 어떤 에이전트의 어떤 의무를 완수함에 있어서 부차적으로 불가피하게 나올 수 있는 행위인 경우 그죠? 이런 것들은 뭐 불가피하게 딱딱 잘라서 할 수가 없죠. 행위 자체를. 그 뭘까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국가 경찰이 뭐 이 무법자를 이제 쫀단지 우리가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폭력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전트의 듀티라는 건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형사가 범죄자를 잡는데 이건 뭐 그냥 깨끗하게 범죄자를 잡게 되면 제일 좋죠. 야, 너 망에 들어와. 그래서 망에 싹 들어와서 끌고 경찰서 가서 이렇게 수갑 채우고 좋은데 그게 됩니까? 결국은 내추럴 프로덕은 결국은 잡는 과정에서 결국은 피 튀기는 뭐 싸움도 있고 피 튀기는 뭔가요? 폭력 행사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실탄을 뭐 다리에 발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추럴 프로덕이죠. 그리고 결국은 프린시팔을 결국은 그렇게 하도록 하는 모티베이션이 있는 경우, 그죠? 이런 경우가 바로 다 주로 이제 의도적인 불법 행위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죠. 불법 행위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려고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하시고 되겠어요.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해서 다시는 두 번 다시 볼 필요 없는 정도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인디펜던트 컨트랙터에 대한 거죠. 뭐 자기 사업하는 자영업자냐 이게 뭐 직원이냐 이런 시험이 있죠. 이게 자영업자냐 자영업자라는 건 자영업자에 대한 책임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하지만 자영업자의 하도급자 여기서 이제 하도급자 하청을 받는 업자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 회사 자체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하청, 소위 자영업자가 행한 어떤 문제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얘기. 기본적인 거죠. 자영업자한테 혹은 하청업자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뭐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건 자기네 안에서 그죠? 알아서 하는 거고, 단 예외가 있어요. 뭐 이건 뭐 근본적으로 내적으로 위험한 어떤 행위를 하는 경우 폭탄물 터뜨리고 댐을 부수고 어떤 대규모 그런 행사를 하는 경우는 뭘까요? 하청업자를 주더라도 결국은 뭐 그 원청업자가 다 책임 있는 거죠. 우리 이제 노동법에 보게 되면 그게 아주 세밀화돼 있어가지고 책임 결국은 뭐 포괄적으로 많이 돼 있어서 결국은 원청업자들이 책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결국은 준다 하더라도 원청업자가 책임지고 뭐 당연하게 이제 오더를 따서 원청업자가 해야 되는데 중요한 사항들은 위임 불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위임을 그래서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 원자력 그 터빈 만든다든지 원자력 어떤 파워를 건설한다든지 이거 할 경우 뭘까요? 원청업자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하청업자 주더라도 원청업자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금반원 문제죠. 금반원 문제. 금반원 에스타플. 자, 이제 주인 자체가 계약자한테 혹은 자신의 대리인이다 라고 이제 처명하고 제3자가 그 계약자의 어떤 능력을 믿고 우리가 행사를 했지만 뭐 계약을 해서 이제 업무를 했지만 결국은 제3자가 해를 입는 경우는 이제 뭘까요? 결국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뜻이죠.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커먼로의 룰 자체 중에 금반원 문제가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우리 민법상에도 있겠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증거로 제출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입증하려고 그러면 또 복잡하고 그러거든요. 뭐 녹취하고 뭐 그러는데 하여튼 제3자가 볼 때 그죠? 이 사람을 이제 도급을 주도록 하청업자한테 해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 당연하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내부적인 관계는 이제 그 다음 문제고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 자꾸 어떤 분들은 꼭 내부적인 문제를 자꾸 파헤쳐요. 파헤치게 되면 이제 시험 볼 때 아주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무 불필요한 거죠. 이건 밖에 나와 있는 내용만 우리가 따지면 되는 거지. 그죠? 물론 이제 조금 시간 남게 되면 뭐 안에 있는 내용도 우리가 뽑아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안에까지 두질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사실관계가 정확히 나와야 되겠죠. 자, 하청업 일반 업자 그죠? 기본적인 또 이것도 이제 우리가 MPT나 시험에 이제 몇 번 나오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는 이제 자영업자에 속하느냐 혹은 업자라고 그러죠. 업자에 속하느냐 직원에 속하느냐 이제 구분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업무 자체를 우리가 관리 감독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 일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람이 직원이냐 혹은 일반 업자냐 라고 이제 구분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보게 되면 이제 업무의 성격이 뭐고 뭐 급료는 어떻게 받고 그죠? 또 자재와 뭐 하여튼 뭐 툴 같은 것을 어떻게 공급을 받고 그죠? 기본적으로 장비 같은 경우는 내가 갖고 가는 건지 거기서 다 주는 건지 또 관리의 범위는 어떻고 또 스킬 그죠?
어떤 능력의, 그죠? 어떤 기술의 범위는 어떻고, 또